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ESG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SG 다들 압니다. ESG가 뭔가요?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요, 정부 지원 사업,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뭔가 어떤 사업을 받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아야 할 때 제일 먼저 제출하는 게 뭔가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방법 아니고요, 사업계획서에서 최근 묻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ESG 경영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요. 이걸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거랑 사업계획서 쓰는 거랑 ESG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업계획서에서 ESG를 어떻게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실게요. 예비창업 패키지입니다. 우리나라 빅3 패키지를 보면 예비창업 패키지,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요거 세 개가 빅3잖아요. 그걸 볼게요. 예비창업 패키지 맞죠? 거기에 묻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두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맞죠? ESG를 할 거냐. 세 번째, 창업 도약 패키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 후에서는 아예 이렇게 세밀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잘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결론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ESG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잖아요. ESG 딱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 구조를 뜻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렇다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모두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또는 앞으로 이렇게 실천하실 건가요? 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ESG라는 말이 처음 나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속 가능 경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걸 실천하고자 하는 구호 같은 게 CSR이 회사에 있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권고의 수준이었고요. 이제 약간 법제화, 규제화돼 가는 게 ESG라고 보시면 돼요. 없던 개념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면 ESG가 언제 제일 먼저 태어났느냐? 2005년쯤에 UN에서 처음 우리도 좋은 곳에 돈을 쓰면 어떨까요? 환경도 보호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업도 투명하게 경영된다면 어떨까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걸 법으로 규제하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 이것도 규제화,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 정도예요. 기업이 뭔가요? 기업은 재화와 용역을 투입해서요, 부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돈을 버는 곳이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무적 평가와 비재무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인가를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기업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문제는요, 재무제표는 임의로 약간 손을 볼 수도 있고요. 숫자라는 건 살짝 비틀 수도 있어요. 숫자로 보지 않는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가, 이건 숫자로 체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행복 지수를 체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비재무적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ESG가 비재무적 평가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도 ESG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뭐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적 구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ESG 보고서를 한번 구경해 볼까요? 남이 실제로 작성했는 걸 보면 제일 좋겠죠. 패션 회사 중에 되게 대기업이죠. FNF. MLB 아시죠? MLB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ESG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보고서도 작성되어 있고요. 저희 등급은 이렇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이렇게 ES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면 ESG를 왜 하게 되느냐? 요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죠. 2023년부터 유럽은요, 탄소 국경세라는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당신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환경을 해치는 기업이니 그만큼 우리나라에 물건을 수출을 하고자 할 때 비용을 더 내라. 또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저희는 수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와, 이거 되게 멋진 발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실 유럽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랑 친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수준에 다다른 기업만 받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네들 울타리 안에 있는 기업들만 받겠다라고 말하는 보호무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썰입니다. 결국에는 ESG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다른 형식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드려볼게요. 만약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들끼리 모여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요, 우리 이번에 어디에 투자할까? 우리 뭐 할까? 라고 했을 때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어때요? 되게 자연이 아주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척박해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는커녕 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볼게요. 전 돈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3대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죠.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지금의 세상이 지금 정도는 유지가 돼야 내가 앞으로 3대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지구의 기후가 망가져서 지구가 병들게 되면 제 돈도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해져요. 또 하나, 제가 투자한 회사의 직원들이 매일 노사분규를 하고 직원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 떨어지면 그 회사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투자한 회사가 투명한 경영을 잘 하고 있느냐, 소수의 목소리도 잘 듣고 있느냐, 사회 이사의 말도 잘 듣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나서야 그 회사가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들을 종합해 봤을 때요, 돈 많은 투자자가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재무적 평가를 하는 건 예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비재무적인 평가, 직원들은 행복한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네들 돈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분들이요,